안녕하세요. 온타기어 김정민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추천해달라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주로 BMW 5302, 벤츠 2302, 그리고 X5 4502, 그리고 GLE 3502, 뭐 이런 모델들인데요. 일단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잘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차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게 내연 기관에다가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된 전장이 올라간 순중가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공차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가 배터리가 사실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배터리 이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공차 무게 5302 같은 경우에 BMW 요게 공차 무게가 1930kg 정도 됩니다. 근데 내연차 기반의 4기통 동일 530i가 1695예요. 그러니까 235kg이나 증가한 겁니다. 2302 같은 경우에 벤츠 요거는 2030kg 정도, 2톤이 좀 넘어요. 요것도 한 240kg이 더 플러스된 거예요. 내연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배터리가 12kWh 5302가 그렇게 들어가고 2302가 13.5kWh가 들어가거든요. 배터리 들어가고 모터 들어가고 전장, 인버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플러스가 240kg 정도가 그냥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 1.7톤 정도 되는 530i와 약 1.8톤 가까이 되는, 살짝 안 돼요. 1.7톤이 살짝 안 되고 1.8톤이 살짝 안 되는데 이 독일차의 내연차를 타는 이유가 가볍거든요. 공차 무게가 가볍고 운동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벼움에서 오는 다양한 핸들링, 비클 다이나믹스의 이점, 그리고 또 유지 보수의 장점, 내구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가벼운 내연차들이 꼭 연비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이유는 연비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용량을 1.5에서 1.6, 1.7kWh 정도만 넣고 전기부터 살짝 한 40에서 50마력 정도 집어넣고 어시스트만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를 하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왜 집어넣냐면, 배터리 용량을 좀 충분하게 집어넣어서 EV 모드를 좀 활용하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도심에서 전기차 용도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배터리의 그 어시스트 구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전비가 아껴지는 부분, 그 구간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기획이 된 건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기획될 때만 해도 일본에 이제 프리우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막 이렇게 만들 때만 해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배터리만으로,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거리를 다 확보를 하려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고 내연 자동차를 좀 전기차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나름 또 전기차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장 그리고 전기 모터 배터리가 그냥 증가하니까 이 무게가 너무 늘어나. 240kg가 늘어난다. 230kg, 240kg. 이게 작은 무게가 아니에요. 내연 자동차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그러니까 5 시리즈 같은 경우에 재밌는 차잖아요. 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BMW가 2톤까지는 그럭저럭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솜씨 있게 그래도 맛은 낼 수 있는데, 1.7톤짜리가 2.93톤이 된다 그러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차를 아주 재미없는 차로 그냥 만들어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비 효율 그리고 EV 모드를 활용하는 그 이점을 좀 얻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그래도 약과예요. 이게 SUV로 넘어가면 X5 4502 같은 경우에는 X5 3000cc 모델, 요 6기통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요게 이제 내연차 기반으로 2.17톤인데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면 2.545톤이 됩니다. 거의 한 370kg이 늘어나요. 오씨, 2.545톤이면은 IS M50이죠. IS M50 전기차 그 무게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거의 똑같네요. 네. 이것도 370kg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차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SUV고 하나는 픽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디온 프레임의 SUV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좀 약간 게 GLE 350 같은 경우에는 이 4기통 기반의 GLE 300 공차 무게가 2.2톤인데 여기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딱 얹어 놓으니까 무게가 무려 2.715, 500kg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500kg이면은 쌀 20kg 25%네. 와,
이거야말로 픽업이다. 이거야말로. 차라리 타워를 타고 다니지. 바디온 프레임 SUV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유니바디 SUV를 왜 타고 다니는데요?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도심형에서 편안하게 승차감으로 또 달릴 수 있고, 핸들링, 코너링 이런 거를 SUV로 누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2.2톤 그래요. 디젤 모델 2.3톤까지 가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냥 그럭저럭 타고 다닌다. 근데 이게 2.5톤 2.7톤 이래버리면 대책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나중에 무게 증가로 인해서 오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충전을 안 해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전을 안 해놓고 배터리가 제 몫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무거운 전장을 그냥 싣고 다니고 배터리 그냥 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단 같은 경우에는 230kg을 그냥 지고 다니는 거고 쓸모도 없는데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SUV는 370kg에서 500kg을 그냥 지고 다니는 겁니다. 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조사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 왜냐면은 연비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왜? 충전을 하고 다녀야 연비가 나오는데 충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연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내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탄소 크레딧 확보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과징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하게 되면은 100이랑 30cc에다 걸어도 이게 규정 95g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95g 이상부터는 1g당 95유로를 계속 내야 돼. 누적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은 100g 초과하면 950유로를 내야 되는 이런 9,500유로구나.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탄소 크레딧 확보해가지고 과징금 좀 덜 내겠다 해서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것도 친환경에 도움이 된다. 탄소 배출을 줄여준다. 그래가지고 했다가 2019년 정도에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효과 없어. 그래서 지원금을 다 거의 철회를 했다가 이 제조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살렸어요. 지원을. 그래서 2025년까지를 단기별로 줄인다. 미국도 다시 막 살리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작년서부터 혜택을 안 줍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5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친환경차라고. 근데 2021년 이후부터는 그 지원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지원 가능한 금액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안 팔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격이 비싼 모델들, 수입 모델들을 왜 사냐면 어차피 이거는 지원을 못 받는 가격대니까 그냥 이거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배터리 충전을 해야지만 이게 EV 모드도 쓸 수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비 효율도 그래서 확보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배터리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무게 증가가 일어난다. 일단.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크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단 같은 경우에는 12kWh, 13.5kWh. 2300E가 조금 더 커요. 용량이. 그 5 시리즈의 5302는 12kWh로 좀 작습니다. 5302가 그걸로 39km를 주행할 수 있고 2300E가 배터리 용량은 13.5kWh로 더 큰데 30km밖에 못 가요. 그 전비가 좀 많이 떨어지죠? 무게가 한 100kg 차이가 나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배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SUV 같은 경우에는 X5 402 같은 경우에 24kWh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GLE 3502에는 31.2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거의 미니 일렉트릭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에 준하는 배터리예요. 예,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500kg이 증가하는 거죠. 배터리에서만 200 몇십 kg, 전기 모터, 이 모터 기타 등등. 그런데 요 벤츠 GLE 3502 같은 경우에는 31.2kWh 배터리로 66km를 갈 수가 있대. 전비가 계산해 보면 2.1 조금 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 너무 못 가잖아. 그 다음에 X5 450이요. 24kWh 배터리인데 이걸로 54km를 갈 수가 있답니다. EV 모드로. 이것 또한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비가 왜 이렇게 낮아? 전비가. 근데 이 배터리 요 용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번 이제 충방전 시 요 기준으로. 근데 요게 보통 배터리가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배터리에 글로스가 있고 넷이 있어요. 글로스가 총 용량, 탑재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전체 용량이고 그 중에서 넷, 가용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5%에서 10% 정도 작아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이 방전에 가까울수록 배터리의 이 전극의 최적 변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음극의 그 구리 호일, 방전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 구리 호일의 입자들이 이온화가 생겨서 거기에서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덴드라이트가 가지처럼 자라난단 말이죠. 근데 공학자들이 이게 왜 생기는지 몰라.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이걸 못 없애지. 원인을 알면 없애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점점 자라나면 이 분리막 세퍼레이트라는 분리막이 있는데 그걸 뚫어버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실 분리막이 작은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그 안에 이온이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해액이 그 사이에 채워져 있고 에노드, 캐소드, 음극하고 양극이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분리막이 안 붙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근데 덴드라이트가 자라서 그 분리막을 이 얇은 PP나 P 그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뚫어요. 뚫으면은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극이 붙어서 스파크가 생겨. 그런데 이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이 6브라 인산 리튬, 거기다 솔벤트, 뭐 이런 첨가제들이 섞여 있는 가연성 물질이란 말이죠. 그럼 이 전해액을 왜 쓰냐? 이 이온에서 전자가 막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부하가 걸리면 안 되겠죠. 리튬을 물에다 던지면 확 하다 터져버리잖아요. 그걸 거기 이온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 전자가 막 방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막 열을 오르고 폭발되는 건데,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이 아무 데서나 전자 못 나오게 막고 이렇게 잘 유도를 해가지고 이 캐소드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요 양극재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부하를 일으켜서 전자를 외부로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외부로 나갔다가 전력을 내고 다시 어디로 들어오나? 에노드, 음극으로 들어와가지고 음극의 구리 호일에 붙어있는 그라파이트 층에다가 거기에 도착해 있는 이온하고 또 붙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환원, 충전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 너무 과방전에도 안 되고 과충전에도 안 되니까 이게 글로스가 예를 들어서 100kWh 배터리라 그러면 90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5, 위에 5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돼서 글로스가 있고 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했겠죠. 야,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번 충방전 하는 걸 하나 횟수로 잡고 한 500번에서 600번 하게 되면 수명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500에서 600.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500이라고 잡죠. 뭐 500회인데 그러면은 전기차 예를 들어서 한 번 충전에 400km를 갈 수 있다 그러면은 20만 킬로 정도 주행하고 나면은 점점 배터리 성능이 열화가 돼서 이제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500회 정도를 만약에 기준이라고 놓고 보면 66km를 간다, 하루에. 그 하루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매일 충전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500회면 2년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2년도 못 써서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배터리가 좀 비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급속 충전을 넣어주지 말자. 왜? 급속 충전 100kW로 막 충전 팍팍 해버리면 31.2kW 배터리면 20몇 분이면 충전되잖아요. 풀 충전할 때까지. 그리고 80%까지 금방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50kW로 걸어놔도 한 35분, 40분이면 충전이 되니까 할만하거든. 그러면 매일매일 쓴단 말이지. 그러면 1년 365일 EV 모드로 난 기름 안 쓸 거야 하고 사용해버리면 이거 2년도 못 가가지고 배터리가 뚝뚝 성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충전에 불편을 주자. 그래서 완속 7kW, 가정용 3kW. 7kW로 31.2 이거 충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니, 가장 작은 12kWh 배터리만 7kW로 늘어나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려요. 80%까지는 빠르게 차는데 그 이후부터는 늘어지거든.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걸어놓으면 충전하는 사람도 지치지. 그러니까 매일 충전 못해요. 그럼 매일 충전 못하면 배터리 EV 모드를 매일 못 쓴다고. 그러니까 충방전에서 좀 횟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를 잘 보란 말이죠. 벤츠 BMW가 아무리 전비를 못 빼도 아니 무슨 1kWh당 2.1kg, 2.2kg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보통 한 3.1, 3.1은 뺀다고. 아무리 못해도요. 공짜 무게가 그렇게 많이 2.5톤, 2.7톤이 나간다 그래도 그 1kWh당 3km는 빼지. 그러면 대충 봐도 아, 이 친구들이 30%를 줄여놨구나. 이 30% 정도를 줄여놨어. 30%를 줄여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충방적 영역에서 마진, 글로스 대비 넷이 훨씬 더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터 구간이 좁아. 플래터 구간이 좁으면은요, 나중에 환원이 되거나 이게 또 방전이 될 때
훨씬 이온의 흐름이라든지 또 전자가 결합할 때 열이 덜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온의 그 어떤 체적 변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소재들이. 그리고 또 구리 호일 그쪽에서 일어나는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는 이온화 현상, 구리 입자들의 이런 것들이 방정 영역에 가까울수록 이게 더 심화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30% 정도를 확 줄여놓으면 대략적으로 수명이 한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2배다 하는 게 아니라 대략. 그럼 2배다 그러면 500회가 1000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속 충전으로 귀찮게 했잖아. 귀찮게 하니까 이거 맹충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한 3일에 한 번 정도 평균 내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봐요. 그러면 대략 3000일 정도가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1000하고 3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러면은 3000일 동안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365일로 나누면 8.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수입사에서 보장해 주는 기간이 언제냐면 8년에 16만이에요, 기본이. 계산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런 데니까, 엔지니어들이 야, 이 배터리가 사용 환경을, 이게 다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사용을, 완속 충전을 걸어주면은 통계적으로 한 어느 정도 사용할까? 그 다음에 배터리를 이게 SOC 요거를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이 글로스 대비 넷을 어느 정도 줄여놓으면, 즉 플래토 구간의 그 구간을 어느 정도 지정해 놓으면은 수명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일어나니까 몇 % 줄일까?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8년까지 버틸 수 있겠다. 그래서 8년에 16만 딱 걸어놓은 거죠. 엔지니어들은 이 숫자로 하기 때문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어떤 핵심을 좀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뭐랄까요. 잔머리라고 하고 싶진 않다. 엔지니어들이 숫자로 하는 거니까. 잔머리까지는 아니고. 묘수지, 묘수. 그 수명, 아무래도 회사가 돈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도 돈 벌고 소비자들도 이제 8년 동안 잘 쓸 수 있게 그 최적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은 거지.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8년 지났어. 그럼 이제 수명이 거의 계산한 대로 된다고요. 그러면 배터리가 서서히 수명이 줄어들 때가 된다고요. 이게 마침 운이 좋아가지고 8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7년 정도? 6년 반 정도의 문제가 생겨서 자주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조사의 보조금으로 그 배터리를 갈아주겠죠. 주행거리가 확 떨어지니까 점검해보면 셀 레벨하고 뭐 전압 이거 다 검사해보면 문제가 있네요. 교환해주는데 이 8년까지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 AS 기간을 넘겼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24kWh 배터리, 31.2kWh 배터리. 이거 독일 브랜드니까 2천만 원 넘을걸요. 그러면 이제 수리비 폭탄 나오는 거고 폐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봐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아무리 8년에 16만을 해준다. 이 배터리의 보존기간이, 배터리 이 전장 부분은 이제 별도거든요. 이게 충분해 보여도 이게 AS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했던 그런 수치라서 아마 8년 지나고 나서 더 교체를 그 이전에 무상 수리를 받지 않는 이상 안심하고 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주행거리는 줄어들고 연비는 떨어지고 이걸 감수하고 타야 되는, 보유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보세요. 공차 무게가 세단은 230, 240 이렇게 늘어나는 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감수를 할 만큼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냐, 이걸 보셔야 돼. 그래서 전비를 통해서 충분히, EV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 공차 무게 증가로 오는 그런 손해를 충분히 극복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운행 환경이냐, 즉 주행거리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아껴지는 그런 유류비가 그거를 충분히 보상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성향이 가벼운 차로 운동성을 가지고 독일차의 그 날카로운 핸들링을 맛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그냥 독일차의 감성이 좋고 뭐 좀 무게가 나가더라도 그냥 뭐 벤츠 BMW라는 마크가 좋아가지고 뭐 그런 차를 찾는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V 관련해가지고 X5, 그 다음에 GLE 관련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될 수 있으면 사지 말라고 말려요. 왜냐면 이거는 이 무게가 이게 너무한 거예요. 너무 2.54톤이 뭐고 2.7톤이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도 용량은 충분한데 거리도 많이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요거 뭐 8년만 보유하고서는 뭐 난 됐어 하고서는 포기를 한다 그러면 모른가. 만약에 AS 끝나고 나서 배터리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 빼박이에요. 그거 얼마가 나올지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고 나중에 기름값으로 한 번에 다 토해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난 짧게 타고 돌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탄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 짓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SUV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중량 문제 있고 배터리 나중에 교체했을 때 비용 문제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다. 꼭 고려하시고, 이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수입차 벤츠 BMW 중에서 꼭 사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5302를 추천합니다. 그게 무게도 그나마 가볍고 할인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2302보다 대략적으로 1,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가격은 한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할인 금액에서 확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배터리 용량도 뭐 적당하고 EV 모드에서 39km 갈 수 있고, 또 한 그 정도 1.93톤 정도면은 BMW가 그래도 아주 재미없는 차를 만드는 그런 제조사는 아니니까 그 정도 무게는 뭐 감안해서 구현을 해놨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이 친환경성으로 사시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제조사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은 아니고 이 제조사가 이제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고 과징금 줄이려고 해가지고 막 늘려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정부에 죽는 소리 해가지고 야 우리 진짜 이렇게 되면 과징금 못 맞춰 큰일 나.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러면 이제 지원 좀 해줘. 고객들이 이거 사게. 그래서 많이 만들게 해줘. 해서 지원을 계속 이끌어내서 막 지원이 철회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복잡한 계륵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내연차와 또 전기차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장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5302가 제일 그나마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X5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보상으로 이제 10년에 20만 킬로 AS를 뭐 확대도 해준다. 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출시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이전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도 혜택을 안 줬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오너들이 막 볼멘 소리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뭐 이렇게 항의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그리고 또 이게 리콜,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갔었는데 이 리콜 될 때까지, 리콜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추결하지 마세요. 지침이 내려가지고 그 오너들이 그 돈을 유류비를 많이 썼다 그러네요. 그럼 보상 제대로 받으셨나? 어쨌든 이렇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금 잘 골라내시고 너무 비싼 거는 절대 사지 마시고 막 억대 넘어가는 거는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그 돈이면 차액으로 그냥 가솔린 X5 사셔가지고 기름값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SUV 가운데 가솔린 모델 그 내연차들은 X5가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사이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남는 돈 기름값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530i 내연차 사시고 남는 돈으로 또 기름값 하시는 게 유리한데, 그래도 EV도 맛보고 또 유류비, 나는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혜택 볼 수 있다 하시는 분은 5302가 그나마 낫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